네, 풀뿌리 민주정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우리 사회의 현안을 알아보는 의회 인물. 오늘은 강수원 의원님, 이명록 의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수원입니다. 두 분도 자주 찾아주셨지만 많이 낯설 거예요. 네, 평상시에 왈가닥하던 제가 이 가운데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회 현안을 네. 이야기한다니 괜히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 컨셉으로 오늘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켓도 우리 벗고 편하게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아주 오늘 편안하게 네. 사회 현안에 대해서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무부가 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호남 지역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은 지금 이 조 전 대표의 특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게 이분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 강압 수사와 또 정치 보복에 대한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과 그리고 판례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런 과거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면을 해볼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우리 강수원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두 후보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튼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또 대표 후보로서 그 김칫국 마시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조국 대표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일정 정도 비난과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네. 분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주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찬반으로 이렇게 많이 나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면 논란이 불러온 정치권 파장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파장은 작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선거 때 우리의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걸 확정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이지만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시민들께 국민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는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독점만 생각하고 어느 정당이 무너지길 바라고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전 대표가 복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파장은 저는 뭔가 그 민주당의 표를 나눠 가지기보다 범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이 우리 정치에서 더 커지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를 바라면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의견을 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내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더 뒤에 남겨져 있는 총선과 대선을 염두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국 통합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형제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 이명록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호남 지역에 미쳐질 파장은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자리 나눠 먹기라든가 어떤 그 개파 간의 갈등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고 어떤 비전과 대의로 두 정당이 정당 혁신을 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좀 더 셈법이 명쾌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네요. 같은 마음으로 좀 덧붙이자면 조국 혁신당이 온다고 해서 표를 뺏길 걱정보다 네. 우리 표를 더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아.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더 거국적으로 그렇죠.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좀 더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개최하고 어제 3차 토론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보셨을까요? 네, 일부 봤는데요. 네. 풀 영상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토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덜한 것도 있었던 게 그 토론회의 결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미치는 결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치 주제로 그리고 정당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룬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는데 어쨌든 각자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치 철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토론회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시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안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로는 삼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끝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뭐 토론보다는 뭔가 믿음을 보여주는 그렇죠. 예. 그런 토론이었다. 우리 강수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어떤 선거든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름다운 경선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본 아름다운 경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토론 내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없었던 것.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일부 강성 지지자들끼리의 어떤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후보들 간에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젠틀한 토론회는 저는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특히 각자 갖고 있는 강점을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둘 후보 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는 속도, 그래서 개혁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하시고 또 박찬대 후보께서는 방식, 본인은 상대방이 지는 줄도 모르게 하면서 이기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강점을 어필했고 또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두 분이 또 친구로서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저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변수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역 순회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었는데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깜깜이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막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한간에서 깜깜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깜깜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민들의 상황과 시국을 인지한 만큼 단판으로 짓겠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마지막까지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뭐 무리를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굳이 변수로 삼을 거라면 원래 우리 당은 정당의 그 당원 당규상 뭔가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가면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선언들이 나오는지가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기 당 대표와 지도부에 누가 함께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야인이라면 누가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남은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포인트로 치러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명심을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무 개입은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없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될수록 투표율이죠. 그런데 두 후보 간에 갖고 있는 지지 세력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 중심으로는 여튼 조직된 부분은 박찬대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 같고 또 일반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표율을 어떻게 높여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잡자면 그때까지 이루어진 정치권의 이슈들도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투사의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후보와 그리고 좀 더 온건한 전략가, 책략가 스타일의 박찬대 후보 이 둘 중에
8월 2일까지 이루어지는 정치 이슈들을 보면서 이런 대표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또 동요할 수 있는 충분한 변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예.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명노 의원께서는 지난 시정 질문에서 여전히 교육 현장에 이 체벌이나 종교 활동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광주 학생들의 인권 상태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사실 뭐 엄청나게 심각하고 엄청나게 타 시도에 비해서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던 날이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또 제헌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7월 18일이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던 주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교직원, 교사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반비례나 아니면 대척점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그리고 우리 광주 교육청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준비를 했었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체벌이 존재한다는 네. 거, 그리고 체벌에 대한 그 카운트 관리가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교 활동 강요나 아니면 야자 강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던 그런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심하지 않다고 해서 살펴보지 않을 일은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안을 제시하셨다면 뭐 어떤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셨나요? 일례로 교육청에서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이루어진 그 체벌의 실태를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제출하기로는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건이 있었다고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를 통해서 개별 학교를 통해 이렇게 다시 자료 조사를 받은 걸 따로 대조를 해보면서 보니까 어떤 북구에 있는 사립학교 한 곳에서 6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그리고 사립학교의 그 자율성을 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운영한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네. 이건 어디까지나 방관이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계도 다시 갖추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대안까지 확실하게 해주셨고 이제 또 그런 부분으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장이 될 수 네. 있겠네요. 우리 강수원 네.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난 폭우로 이 광주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민 이제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복되는 침수에 이 광주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제 지역구가 양동시장이 있는데요. 네. 그 양동시장에 있는 태평교가 늘 폭우가 오면 범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5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결국 이것의 문제는 1920, 30년대에 광주천을 직광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천은 곡선이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천이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광화되면 물을 잘 담아낼 수는 있지만 많은 물이 흐르거나 진행이 되면 범람하기가 쉬워져서 저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수조로 되어 있는 광주천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시 예산만으로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반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 요청을 드린 거죠. 이게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를 반드시 국비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오늘 방송이 또 됐으니까 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를 꼭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 안전도시, 생태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 광주천 근처에 살고 있는데 폭우가 오면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그 수위가 올라오는 속도가 상상 그 이상으로 빠르고 정말 그 넘실대는 걸 보면서 이걸 지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생각해서 생태도시 광주가 어떻게 복원이 잘 됐으면 또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최근에 시장에 가봤더니 민생 소비 쿠폰 사용이 활발해서 사장님들이 그래도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지역
지역 상권의 소비가 촉진되는 분위기인데 실제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직접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어디 시장 가보셨습니까? 양동시장에 아, 갔습니다. 그럼요.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 그렇죠. 그렇죠. 네, 강수은 의원의 지역구. 네. 아우. 현수막도 거기 그러니까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네. 그 지난주에 이제 폭우 이후에 또 폭염이 와서 저도 양동시장을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상인분들이 웃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매출도 절반 이상 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거기를 찾아주신 시민들께서도 평소 잘 사비로는 사 먹지 않는 네. 뭐 예를 들면 킹크랩, 맞아요. 또 요새 좀 비싸진 수박, 또 뭐 소고기 이런 것들도 구입하셔서 저도 덩달아서 신이 나더라고요. 또 거기 현장에 계신 아재들 네.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쌀을 파시는 상인분께서 평상시에는 쌀만 나갈 게 이제는 잡곡도 같이 나간대요. 근데 와. 잡곡을 이렇게 판매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평상시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을 사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잡곡이라도 사 드시니까 판매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덤까지 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이제 경제 활성화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후속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역 내의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책이 실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산 규모가 12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카드사 배불리기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또 카드사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또 이제 네. 강수은 의원님 주장해 주셨는데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게 또 이명노 의원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후속 대책이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기대하면서도 아직 보완할 게 있다는 걸 이번 기회로 좀 확인을 했어요. 네. 가장 큰 게 30억 이상 사업장에선 이걸 쓰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30억 이상의 매출, 예를 들면 한 150억 매출을 가지면서도 법인 쪼개기를 통해서 개별 법인에서는 30억 이하로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 투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승수 효과나 아니면은 그런 부대 연쇄 효과들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지금 이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네. 우리가 진짜 이런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시장이라 하면은 전통 시장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께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으려면은 제도적 정비를 앞으로 계속 갖춰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확인한 뒤로 우리가 대선 때 계속 의심을 해왔잖아요. 그 승수효과, 호텔 경제론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아니라는 거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모델을 확인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가끔 활력이 필요할 때 이렇게 모델을 한 번씩 구사를 해보기를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주신 이런 네. 후속 대책들이 진짜 구현이 돼서 경제 활성화가 쭉 이어만 진다면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두 분께서 자켓까지 벗어 던지시고 네, 편안하게 또 이 사회 현안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편하게 듣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저 박지선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또 흔치 않으니 저를 위해서라도 네,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정치권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찬 물도 아닌 것 같고 아이스크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어떤 게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그리고 이 날씨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저는 이번 우리 정부 여당, 집권 여당, 민주당의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투표와 소중한 관심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투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수은 의원님께서 또 한마디 최근에 해주세요. 광주광역시의회가 네.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 여러분께 상처를 입혀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회의 인물 강순 의원, 이명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